네,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어요. 질문에도 있었고 네. 답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그 연임 개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선택에 맡길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 개헌 자체가 국민의 선택에 맡길 일인데 현직 대통령 문제를 현직 대통령이 표현을 해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청와대에도 나섰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제한을 하는 헌법 128조 2항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독재, 셀프 독재를 막기 위해 한 조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무제한 늘리는 거, 요거 막기 위해서 도입된 조항인데 이 배경 알고 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였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거 전대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대단한 실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좀 뉴스 가치가 사실 없진 않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더 강해지는 건데 확실히 이슈 전파사에서도 이게 첫으로 안 놀렸는데 딴 데 가면 이걸 제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방송들이. 어제 이게, 저희 처음으로 다뤄. 그래요? 오늘은 좀 뒤로 갔네요, 다행히. 네. 근데 이게 저는 조정식 의장이 좀 큰 틀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선회하는 무당파 아닙니까? 연임을 바라는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냥 이렇게 빠져서 얘기하는 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장은 좀 그러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제일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빌미를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나 유시민 작가가 저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임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뭐 네. 유이재명도 막 하고 네. 구조적 다수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망상에 약간 가능성이 있을 법한 이제 땔감을 하나 준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뉴스 가치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어쨌든 입법부의 수장이 됐잖아요. 근데 자신의 배경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정무 특보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X에 그러니까 선호투표 예를 들면서 하필이면 이제 조정식 후보 당시 그 국회의장 후보를 찍은 그걸 이제 공유를 하면서 약간 이것도 국회의장도 대통령 픽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고 이제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말의 무게감을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이거는 실수 이상의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석균 평론가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뭐 있을 수 있죠. 당 지지층 그게 안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그런 조사 또 나면은 그게 또 이 개헌을 위한 밑밥 깔기다, 그러니까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개헌의 골든타임은 2027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 왜 반대했냐? 아니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 뭐 OX 투표를 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 사람들이 줄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제안했던 민주당 후보들을 쭈쭈쭈 뽑으니 이거는 지방선거 민심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그냥 단독으로 개헌 찬반 투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식 의장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내년에 개헌하면 개헌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 뭐 연임과 관련해서도 개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식의 해석, 정치적 순수성 개헌에 대한 논의에 그게 훼손돼 갖고 조정식 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가 올스탑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큰 피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말실수에 대해서 핀트를 잘 못 맞췄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뭘 걱정했냐면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말실수를 빌미로 개헌을
안 한다. 아예 응하지도 않겠다. 저는 이런 주장으로 쭉 나갈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임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200표 이상 돼야 되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네.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뉴 이재명이 생겨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국민들이 또 투표를 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별 공감을 안 할 거예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본인들이 인기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잘하고 있으면 이 연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 연임이 성립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조금 조정식 국회의장의 말실수가 엄한 대로 퍼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걱정하고 한 것은 지금 200명을 넘냐 안 넘냐 그게 아니라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다양하게 그때 당시에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생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대중영합주의 같은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2028년에 어떤 식으로든 뭐 그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아니 그거에 그거는 그 야당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국민 개돼지론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야당에서 비판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끌어내려야죠, 야당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비판하죠. 인기 없다는 그럼에도 걸 불구하고 반증하는 거 아니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이 왜 탄생했느냐? 역사상 독재자들도 처음에는 이거 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야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유권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으셔 어떻게 집권합니까? 저는 그래. 이건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 헌법상 안 된다면서요. 네.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서 왜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랴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는 네. 느낌이 좀 있고요. 저는 이게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재를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는지는 좀 다른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 악재가 누구한테 악재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악재라는 거예요? 이재명 아니면 정부. 뭐 이재명 정부의? 그래서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사실 지금 대통령 지금 순방 가가지고 히터류 그 구해가지고 오고 있고 원유도 아르헨티나하고 또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무슨 우리 이천 방송에서 어땠어요? 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말실수 하나 갖고 30분을 얘기했어. 근데 30분의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아니야. 진짜냐 아니냐, 진짜냐 증명해라. 대통령 보고 뭐 SNS에 아니라고 올려라. 이런 비생산적인. 근데 얘기밖에 안 해. 대통령은 그냥 순방 가서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보고를 받아야 알 수밖에 없는 보고 네. 안 하면 모르는 어쨌든 지금 아. 순방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유감스럽다 이런 일이 본의와 다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에 그러니까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 근데 정청래 후보는 진짜 기자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낚인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정식 기자들한테 낚인 것 같다. 아니 뭐, 근데 네. 이 페북 올리셨잖아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홍표 뭐 사과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이거는 네. 좀 조롱이에요. 네네. 희낙낙 느낌이 그리고 납니다. 조정식 의장이 원래 디테일에 악하다.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신났어요. 지금 당 자장 아니 그 제가 왜 불구경하는 악재가 약간 느낌이 누구한테 들죠. 악재냐라고 물어본 게 네.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많은들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단이 그래서, 많이 있죠. 그래서 얘기한 건데 근데 그런 진단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그 당대표 구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유시민 작가가 참전했었던 뭐 필연적 실패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비약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빈자리들을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석한 것은 네.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필패로 가는 거 뭐 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뭐 공소 취소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사법 시스템 위에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중간 단계인 개헌 같은 거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딱 던져 놓으니까 국민의힘도 야 봐라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응. 볼 때는 이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진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저는 그렇게 문제다. 해석하는 거다. 정황상.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정말 우리 진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렇게 해석이 될 그 틀에 맞추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그런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금도를 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야당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이게 연임하려고 이런다 이거 너무 자신들 스스로를 변수로 안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그 국민들 바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다는 거, 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